보시는 분들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이거 앞으로 딱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적으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약반 녀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약반 녀석 1. 약반 녀석이 3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약반 녀석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맨날 소 기자가 울부 외치던 말이 있었어요. 전문가와 상담학생.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허양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수님으로 소개해드리려고 3을 안 외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3입니다. 오늘 교수님 왜 모셨죠, 우리가? 오늘은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된다. 저희가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분과 꼭 상담을 해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할 말 잃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되겠어요.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이제 전문가분과 함께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지 네. 한번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가면서 오늘 배우기도 하고 우리의 자기반성 시간도 좀 갖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시형 있고 개별 인정형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고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비타민 종류들, 네네. 무기질, 그게 들어가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 수 있는 게 있고요. 개별 인정형이라는 건 어디서 추출한 네. 어떤 물질이 어떤 효능인지 실제로 기능을 입증받고 나면 그거를 이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이 기능성이 있다라고 허가를 해주고 기능이 있는 걸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다만 이제 약하고 차이가 있다면 네. 약은 질병 이후에 이거를 치료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으려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차이가 있는지 치료 성적이 좋은지를 입증을 해야 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환이 생긴 다음에 얘가 치료가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좀 개선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네. 제가 그냥 떠듬떠듬 네. 기대할 수 있다 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가.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네. 드릴게요. 네. 전문의약품, 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네. 나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약들을 먹을 때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은 예방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의약품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찾아야 되는 뭐 그럴 필요가 조금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전문 의약품은 말 그대로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성적은 좋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의존성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약이랑 같이 복용했을 때 상호작용도 더 심하게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먹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이 전문 의약품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그 증상만으로 그냥 사서 먹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약들을 일반 의약품으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건기식이 과연 어떤 게 더 좋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 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질환에 맞는 치료제를 먹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내가 질환이 없고 피로나 내가 최근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 결핍이 된 것 같다. 그럴 때에는 의사 진단 없이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를 드실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질병이 있어서 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약품을 처방을 해주시면서 네.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기도 해요? 저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이하에서 결핍 상태다. 그러면은 이후에 계속 결핍 상태로 지내시면 이후에 뼈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정상 수치로 맞춰주기 위해서 처방을 하고요. 식생활을 봤을 때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 음료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처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핍이 되어 있을 때 도움될 만한 것들은 실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료하시면서 네. 저 살 너무 많이 쪄서 살 빼고 싶어요라고 네. 오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저 비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고민이 너무 네, 많아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해줘요?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결국은 섭취 양 자체를 줄여야 되잖아요. 열량을 줄여야 되는데 힘들다.
현대인들이 되게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사실 제대로 그 균형 있게 식단을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식사 양까지 줄이면 이런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 영양제 같은 거 처방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네. 예전에 피트니스 대회 같은 네. 거 나간다고 한번 네. 진짜 열심히 칼로리 커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틀린 야채를 이만큼 네. 쌓아서 이것만 먹은 거야. 특히 저는 소금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 너무 소금 땡길 때 소금 이만큼 찍어 이렇게 먹고 이랬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그걸 하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가 깨졌어요.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영양소의 이 보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가 깨져가면서 알았어요. 사실 자연식품 그대로를 먹는 게 사람한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드시면 당연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껴들 게 없네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상시에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라는 분들은 그 약의 효과를 더 높이거나 약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게 하는 영향이 있는 약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네. 함부로 마음대로 건강식품을 사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드신다면 반드시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다는 걸 고지하고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식약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는 게 3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받은 약 중에 유명한 게 뭐 녹차 추출물도 있고 네네. 라테 같은 것도 있고 가르시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세 개를 다 섞어 먹으면 조금 더 살이 잘 빠질 것 같아서 3배는 잘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를 다 드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성이 있는 거를 중복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드시고 있던 약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좀 사랑꾼이잖아요. 아, 그렇죠. 집에는 이제 와이프가 생각나는데 나 엄마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보고 계실 텐데. 어버이날이라 엄마 얘기를 했어야 되니까 깜빡했네.